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스탠퍼드 인간 성장 프로젝트 원하는 것을 이루는 태도의 힘 마인드셋이라는 책입니다. 캐럴 드웩 지음, 김준수 옮김, 스몰 빅 라이프 출판사입니다. 전 세계 200만 부 판매, 10년 연속 아마존 베스트셀러, 빌 게이츠 올해의 최고의 책이라는 극찬이 따르는 책이고요. 600만 명을 사로잡은 테드 최고의 성공 심리학 강의,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UN 백악관이 초청한 세계적 석학.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했다고 책 커버에 적혀 있네요. 마인드셋을 배우기만 해도 인생이 바뀐다. 한국의 독자 여러분께 전하는 저자의 글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 궁금하셨던 적이 있을 겁니다. 왜 어떤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일에도 기꺼이 도전하는 반면 자신의 안전지대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저 머무르려는 사람도 있는 걸까? 왜 어떤 사람은 실패를 딛고 올라서는데 어떤 사람은 실패를 겪으면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걸까? 저는 수십 년 동안 이런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스탠퍼드 대학의 제 연구진과 함께 그 이유를 밝히기 위한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어느 날 우리는 사람들이 가진 두 가지의 마음가짐, 즉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리 연구진이 발견한 바에 의하면 사람들이 고정 마인드셋 상태에 있을 때는 자신의 재능과 능력이 불변하고 고정되어 있는 자질이라고 믿게 됩니다. 그 자질은 한정되어 있고 언제나 그대로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따라서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자질을 바꿀 수 없다고 여기는 겁니다. 연구 결과 우리는 그 마인드셋이 사람들의 성공을 제한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고정 마인드셋은 사람들로 하여금 도전과 실패를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도전과 실패는 자신의 능력이 가진 결함을 드러낼 것이고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이 결함이 영구적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고칠 수 없는 결함이라면 감추고 숨겨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장 마인드셋을 가졌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재능과 능력이 발전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부단한 노력, 훌륭한 전략,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지원과 도움을 통해 현재의 능력 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즉, 누구나 자신의 재능을 성장시킬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이런 신념은 아주 대단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도전이 능력을 키워준다고 믿으면 사람들은 위험을 무릅쓰면서 도전에 나서게 됩니다. 또한 실패로부터 회복하는 속도도 빨라집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미래의 잠재력까지 폄하되지는 않으며 오히려 미래의 성공을 위한 디딤돌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사람들이 자신의 성공과 잠재력 발현에 마인드셋이 끼치는 강력한 영향력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저는 오랜 연구에 기초해 이 책 마인드셋을 집필했고 2006년에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이 책이 출간된 이래 수백만 명이 마인드셋을 읽으며 그동안 전 세계의 양육, 교육, 비즈니스와 스포츠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또한 우리의 성장 마인드셋을 교육 원칙으로 삼은 수많은 학교들이 설립됐고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다수의 기업이 성장 마인드셋을 기업의 동력이자 문화로 받아들였습니다.
또 성장 마인드셋을 이용해 한데 뭉치고 승리에 이르는데 성공한 스포츠팀들도 부지기수입니다. 부모들도 자녀를 칭찬할 때 고정 마인드셋이 아닌 성장 마인드셋을 이용하면 확연히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점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즉, 아이들이 뭔가에 성공했을 때 아이의 능력이 아닌 과정에 대해 칭찬하는 법을 배운 겁니다. 무엇보다도 수많은 개인들이 자신의 꿈을 추구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자신이 현재의 상태에 갇히지 않고 평생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게 된 덕분입니다. 저는 최근에 마인드셋의 내용을 일부 보강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인드셋의 첫 출간 이후에 비즈니스와 관련된 새로운 연구 결과 등 우리 연구진이 더 깨닫게 된 내용 중에서 반드시 독자들에게 알리고 싶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또한 마인드셋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효과적으로 다루는 법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잘못 적용하는 부모들과 교육자들을 목격했기에 그들에게 충분한 조언을 제공하여 기존의 부족함을 보충하고 바로잡고자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추가 GP를 결심하게 된 가장 결정적 이유는 성장 마인드셋으로 이동하여 성공을 이루고자 하지만 정작 무엇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인드셋의 출간 10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개정판에서는 저는 성장 마인드셋으로의 여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시작하고 그 힘겹게 얻어낸 성장 마인드셋의 방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추가적인 내용을 덧붙이게 됐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물을 여러분 역시 저만큼이나 즐겁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불어 이 10주년 기념판으로 한국의 독자들을 새롭게 만나게 된다는 점이 저는 너무 즐겁습니다. 저는 평소 한국의 문화를 높이 평가해 왔고 특히 교육 분야에서 한국이 가진 위상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세계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도전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 좌절과 실패에 굴하지 않고 목표를 추구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점을 저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즉, 지금 우리에게는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부모, 교육자, 사업가와 코치들이 그런 사람들을 길러내는 일에 이 책이 사용된다면 저자로서 제게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쁜 일이 될 것입니다. 고마움과 희망을 담아 2017년 9월 캐럴 드웨 드림 서문 아직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이 인생을 바꾼다. 어느 날 학생들이 우르르 몰려와서는 제게 이 책 마인드셋을 쓰라고 졸랐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의 삶을 한층 풍요롭게 만드는 일에 우리의 연구가 활용되기를 바랐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저 역시 오랫동안 마음에 두고 있긴 했지만 선뜻 실천하지는 못하던 일이었는데 학생들 덕분에 이 책의 집필이 최우선순위가 될 수 있었지요. 제 연구는 사람이 가진 믿음의 힘을 밝히고자 하는 전통적 심리학의 계보를 잇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각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상관없이 그 믿음은 우리가 원하는 것, 그리고 그 원하는 바의 성취 여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이 전통적 심리학은 또한 비록 아주 단순한 믿음이라도 사람의 신념을 바꾼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지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당신은 자신에 대한 단순한 믿음, 우리의 연구에서 발견한 바로 그 믿음이 어떻게 인생의 대부분을 이끌어 가는지 깨우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상 그 믿음은 당신 인생의 모든 부분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본래 자신의 성격이라고만 여겼던 것이 실제로는 대부분 이 마인드셋에서 비롯되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잠재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것 또한 마인드셋의 탓이 큽니다. 지금까지 어떤 책도 이러한 마인드셋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고 각자의 삶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 책을 통해 당신은 비로소 과학, 예술, 스포츠, 비즈니스 각 분야에서 위인이 된 사람들과 그렇지 못했던 사람들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당신이 파트너와 상사, 친구와 자녀의 마음도 헤아릴 수 있게 될 것이고 당신과 자녀의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하는 방법 역시 이 책을 통해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발견한 이 놀라운 사실들을 독자들과 나눈다는 것은 제게 큰 기쁨입니다. 저는 이 책에 제 연구와 관련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외에도 언론을 통해 접한 내용과 제가 직접 경험한 내용들을 가득 담아 마인드셋이 한 인간에게, 조직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당신이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각 장의 마지막 부분과 마지막 8장에는 이 책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당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지 설명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현재 당신의 인생을 이끌고 있는 마인드셋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그 작동 원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또한 마인드셋을 당신이 원하는 대로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개정판에 대해서도 짧게 언급하겠습니다. 몇몇 장에 중요한 새로운 정보들을 덧붙여야 했습니다. 비즈니스와 관련된 이야기를 다룬 제5장에 조직의 마인드셋에 대한 새로운 연구 성과를 추가했습니다. 바로 사람뿐 아니라 하나의 조직 전체가 고유의 마인드셋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 발견된 덕분입니다. 7장에도 가짜 성장 마인드셋에 대한 내용을 추가했는데 사람들이 성장 마인드셋을 해석하고 실행하는데 적용하는 아주 독창적이지만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는 여러 방법들에 대해 제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인드셋을 변화시키는 방법에 대해 다룬 8장에도 성장 마인드셋을 갖추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그간 마인드셋을 읽은 많은 독자들이 성장 마인드셋을 기르는 방법을 보다 자세히 알려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한 일종의 응답이지요. 이렇게 추가한 내용들이 여러분의 성장과 성공에 부디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기회를 빌어 제 연구와 이 책을 가능하게 해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자 합니다. 우선 제 학생들 덕분에 저의 연구 경력이 비로소 완전한 기쁨으로 승화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서 배운 만큼 그들 역시 저에게서 배웠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제 연구를 지원해준 윌리엄 T. 그랜트 재단, 미국 과학재단, 미국 교육부, 미국 정신건강연구소, 국립아동보건 인간개발연구소, 스펜서 재단, 레이크스 재단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잠시 내용을 생략하고 잠깐 넘어가서 제게 소중한 정보와 피드백을 준 모두에게 고맙지만 특히 폭넓고 통찰력 있는 논평을 베풀어준 폴리 슐먼, 리처드 드웩, 메리언 팩 슈킨에게 더 깊은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과 열정으로 제 삶을 한층 빛나게 하는 남편 데이비드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 프로젝트 내내 그의 뒷받침은 정말 커다란 도움이 되었지요.
성장에 대해 연구한 덕분에 저 자신도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여러분도 저와 같은 경험을 누리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1장 마인드셋이란 무엇인가? 제가 아직 막 경력을 시작한 젊은 연구자였던 시절 발생한 하나의 사건이 이후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당시에 저는 사람들이 어떻게 실패에 대응하는가를 연구하고자 했는데 학생들이 어려운 문제를 접했을 때 해결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아이들을 교실로 한 명씩 불러 편한 마음으로 퍼즐을 풀게 했습니다. 초반의 문제는 비교적 쉬웠지만 그 다음은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이 이어졌습니다. 아이들이 툴툴거리고 진땀 빼며 문제를 푸는 동안 저는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 관찰했습니다. 사실 난관을 해결하는 방식에서 아이들마다의 차이점을 발견하리라 기대하고 진행한 실험이었지만 정작 마주하게 된 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광경이었지요. 어려운 퍼즐 문제와 마주한 어느 10살 소녀는 의자를 바짝 당기고 손을 비비고 입맛까지 다시며 소리치더군요. 어려운 게 너무 좋아요. 퍼즐 풀기에 여념이 없던 또 다른 아이는 득이에 찬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며 이게 유익한 내용이면 좋겠는데 라고 했고요. 얘들은 대체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껏 항상 실패란 극복하거나 극복하지 못하거나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해 왔거든요. 누군가 실패를 사랑할 수도 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것이죠. 이 애들이 유독 별난 것인가? 아니면 뭔가 특별한 점이 있는 건가?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롤모델이 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서 방향타 역할을 해주는 사람 말입니다. 그 아이들이 바로 저의 롤모델이었습니다. 분명 제가 알지 못하는 뭔가를 갖고 있었고 전 그 뭔가의 정체를 밝혀내야겠다고 마음먹었지요.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바꿔낼 줄 아는 마인드셋이란 무엇인가를. 그 아이들은 무엇이 달랐을까요? 바로 지적 능력을 포함한 사람의 자질들도 노력하면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보다 똑똑해질 수 있다는 것을, 실패를 겪어도 낙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실패하고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실패를 통해 자신들이 배워나가고 있음을 오히려 자각하고 있었던 거지요. 반면에 저는 당시 인간의 자질이란 마치 돌에 새겨진 문자처럼 변하지 않는다고 여겼습니다. 똑똑하거나 아니면 똑똑하지 않거나 둘 중 하나이고 실패란 것은 똑똑하지 않음을 뜻하는 것이라고. 아주 간단한 구분이죠. 성공을 이끌어내고 실패하지 않는다면 그건 어쨌든 똑똑하다는 뜻이라고요. 끈질기게 매달리고 실수하고 버텨내는 건 이러한 이분법과는 상관없는 얘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의 능력이 성장 가능한 것이냐, 고정불변이냐는 해묵은 논쟁거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 인간의 지능이나 자질이 고정된 특성이 아니라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라면 이는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에 앞서 우선 오랜 세월 격렬하게 다투어 왔던 인간 본성에 대한 논쟁에 대해 먼저 살펴보기로 합시다. 사람은 왜 저마다 다른가? 태초부터 사람들은 저마다 각기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했으며 서로가 가진 능력이나 개성도 달랐습니다. 그러다가 분명 누군가 의문을 제기했을 겁니다. 왜 사람들은 서로 다르지? 왜 더 똑똑하고 더 도덕적인 사람이 있는 거지? 과연 사람들을 서로 다르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는 걸까? 이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은 극명하게 둘로 나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런 차이가 특정한 신체적 조건에 의해 발생하기에 피할 수도 바꿀 수도 없다는 주장을 폈지요. 그들이 주장하는 신체적 조건이란 두개골의 형태, 골상학, 두개골의 크기와 형상, 두개학을 포함했으며 오늘날에는 유전자의 차이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대편은 인간의 성장 배경, 경험, 훈련 정도, 학습 방식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주장을 가장 맹렬히 펼쳤던 대표자가 IQ 테스트의 창시자인 알프레드 비네라는 사실에 여러분이 놀랄지도 모르겠습니다. IQ 테스트라는 자체가 아이들의 지능이란 변치 않는다는 전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20세기 초 파리에 거주했던 프랑스인 비네가 IQ 테스트를 고안한 이유는 공립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가려내어 그들을 위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의 지적 능력에 개인차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교육과 연습으로 지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비네는 학습 부진을 겪는 수백 명의 아이들을 다루면서 느낀 바를 자신의 주요 저작 중 하나인 아이들에 관한 근대적 생각들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일군의 근대 철학자들은 개인의 지능이 고정되어 더는 늘릴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잔인한 염세주의에 우리는 마땅히 저항하고 대응해야 한다. 연습과 훈련, 무엇보다도 새로운 방법을 통해 주의력, 기억력, 판단력을 키울 수 있으며 전보다 더 총명해질 수 있다. 누가 옳은 걸까요? 오늘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어느 쪽도 아니라고 입을 모읍니다. 본성이나 유전자, 양육이나 환경, 그 어느 한쪽이 아니라는 거지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그 둘 사이에는 끊임없는 주고받기가 이루어집니다. 저명한 뇌과학자 길버트 고틀리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자라면서 유전자와 환경이 서로 협력할 뿐 아니라 환경이 올바로 작동함으로써 유전자가 비로소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평생 배우고 뇌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이 과학자들이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높다는 점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물론 각각의 사람들은 저마다 고유한 유전적 자질을 타고나지요. 그러나 타고난 기질과 적성이라는 출발점은 각기 다를지라도 저마다의 인생은 경험, 훈련과 개인적 노력에 의해 완성되는 겁니다. 현재 지능 연구의 최고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로버트 스턴버그는 전문 지식의 성취 여부가 이미 고정되어 있는 능력이 아니라 부단한 추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또는 비네가 알아낸 것처럼 처음에 가장 두각을 나타냈다고 해서 반드시 마지막까지 빛을 발하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마인드셋의 의미.
과학적인 이슈에 대해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과 그 의견이 당신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해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난 40년간의 제 연구는 어떤 관점을 택하느냐가 사람의 일생을 살아나가는 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당신이 어떤 관점을 택하느냐가 자신이 되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인생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어떻게 하나의 단순한 믿음이 당신의 심리, 나아가 당신의 인생을 바꿔놓을 힘을 가지는 걸까요? 인간의 자질이 돌에 새겨진 듯 불변한다는 믿음, 즉 고정 마인드셋은 스스로를 계속해서 증명해 보일 것을 요구합니다. 즉 당신의 지능, 개성, 도덕성이 이미 정해져 있다면 이왕이면 충분한 양을 보유하고 있는 듯이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인간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자질들이 부족하게 보이거나 느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우리 중에는 이런 마인드셋을 어릴 때부터 교육받아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저도 오직 똑똑해 보이려고 애를 썼는데 그것은 특히 6학년 교사였던 윌슨 부인이 아이들에게 고정 마인드셋을 주입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알프레드 비네와 달리 그녀는 사람의 IQ 점수가 그 사람을 규정짓는다고 여겼어요. 우리는 교실에서 IQ 점수 순서대로 앉아야 했고 반에서 가장 IQ가 높은 학생들만이 깃발을 나르고 지우개를 덜고 교장 선생님에게 메모를 전할 수 있었지요. 윌슨 선생님의 그런 태도에 매일 속이 상했을 뿐 아니라 우리 모두는 그녀가 만들어 놓은 똑똑해 보일 것, 바보같이 굴지 말 것이라는 그릇된 마인드셋을 목표로 삼아야 했습니다.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거나 자신의 이름을 호명할 때마다 자신의 존재마저 위기에 처하는 그런 상황에서 누가 공부의 즐거움 따위에 관심을 둘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일생에서 스스로를 증명해 보이겠다는 소비적인 목표에 매달리는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봐왔어요. 그런 사람들은 교실뿐 아니라 자신의 직장에서도 심지어 인간관계에서조차 그 속박을 벗어던지지 못합니다. 그들은 마주하는 모든 상황에서 자신의 지성, 개성 혹은 인격에 대한 확인을 구하고자 하지요. 따라서 모든 상황이 곧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나는 성공할까? 아니면 실패할까? 현명해 보일까? 아니면 바보같이 보일까? 내 의견이 받아들여질까? 아니면 묵살당할까? 승리자의 기분을 느낄까? 아니면 패배자로 남을까? 물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성, 개성, 인격에 큰 가치를 둡니다. 그러니 이러한 개인의 자질들을 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일견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자질들을 평생 이고 살아야 할 짐으로 여기지 않는 또 다른 마인드셋이 있습니다. 별것 아닌 패를 들고도 엄청난 카드를 쥐고 있는 것처럼 자신과 상대를 속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이 성장 마인드셋은 당신이 현재 가진 자질이 단지 성장을 위한 출발점일 뿐이며 노력이나 전략 또는 타인의 도움을 통해 얼마든지 길러낼 수 있다는 믿음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애초에 갖고 있는 재능이나 적성, 관심사나 기질은 저마다 다를지라도 누구나 응용과 경험을 통해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뜻이지요. 그렇다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 뛰어난 인물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일까요?
충분한 동기가 있고 적절한 교육만 받으면 누구든지 아인슈타인이나 베토벤처럼 될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것일까요?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 개인의 진정한 잠재력이 파악되어 있지 않으니 열정과 노력, 훈련을 거친다면 어떤 성과를 낼지 미리 예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인 겁니다. 다윈과 톨스토이도 어린 시절에는 그저 평범한 아이로 여겨졌다는 걸 아십니까? 위대한 골퍼로 추앙받는 벤 호건도 어렸을 때는 둔하고 버릇없는 아이였다는 사실은요.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예술가 중 한 명인 사진가 신디 셔먼은 자신의 첫 사진 수업에서 낙제했고 최고의 여배우 제럴딘 페이지는 재능이 없으니 연기를 그만두라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중요한 자질들이 개발 가능하다고 믿는 마인드셋이 학습에 대한 열망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위대해질 것인지, 언제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증명하느라 도대체 왜 시간을 낭비해야 합니까? 왜 약점을 극복하는 대신 숨기기에 급급해야 하는 걸까요? 당신의 성장을 자극해주는 친구나 동료를 멀리하고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이들만 가까이 두는 이유는 뭘까요? 왜 새로운 경험을 하는 대신 이미 검증된 것만을 찾는 걸까요? 비록 결과가 신통치 않더라도 자신을 새로운 경험에 내던지고 버티려는 열정이 성장 마인드셋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험난한 시기도 훌륭히 극복하고 번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인드셋에 따라 세상이 바뀐다. 이 두 가지 마인드셋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지독히도 운이 나쁜 당신의 하루를 가정해 봅시다. 정말 중요하고 아끼는 수업에 들어갔더니 평가를 마친 중간고사 시험지를 교수가 나눠주고 있다. 당신의 점수는 C+다. 꽤나 실망스럽다.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주차해둔 차에 불법 주차 딱지가 붙어 있다. 너무 울적한 마음에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이라도 하려 했지만 친구는 건성으로 응대한다. 이런 상황이라면 당신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떤 느낌일까요? 또 어떻게 행동할까요?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다음과 같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거부당한 느낌일 거예요. 완전 망했다는 느낌. 전 멍청이에요. 패배자라는 생각. 내가 가치 없고 멍청하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다른 그 누구보다도. 망했다. 달리 말하면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로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평가받았다고 느낀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가지는 생각은 다음과 같은 식이지요. 내 인생은 비참해요. 내 삶은 엉망이에요. 저 위에 계신 분이 날 좋아하지 않나 봐요. 세상이 나를 괴롭히고 있어요. 누군가 날 망치려고 해요. 누구도 날 좋아하지 않고 모두가 날 미워해요. 삶은 불공평하니 노력은 쓸모없어요. 인생은 역겹고 난 멍청해요. 뭐 하나 좋은 일이 생긴 적이 없어요. 난 세상에서 가장 운 나쁜 사람이에요. 잠깐만. 누가 죽기라도 했나요? 큰 사고라도 터졌나요? 아니죠. 그냥 성적이 좀 나빴고 딱지 하나 끊었고 기분 나쁜 통화를 한 통 했을 뿐 아닌가요? 이런 사람들은 단지 자존감이 낮거나 심각한 비관주의자이기 때문에 저런 태도를 보이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들도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을 가치 있고 긍정적이며 밝고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그럼 그들은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어떤 일에도 시간과 노력을 들여 잘하고 싶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해요. 침대에서 빈둥거리죠. 먹고 마시는 게 최고죠. 아무한테나 소리 질러요. 초콜릿이나 먹죠. 음악이나 들으면서 처박혀 있는 게 나아요. 벽장에 들어가 숨어 있을래요. 길 가는 사람에게 시비나 걸까 봐요. 울죠. 아무거나 부숴요. 뭐 어쩌겠어요. 아니, 뭐 어쩌겠어라니. 위 사례를 들 때 저는 일부러 F가 아닌 C 학점을 택했고 기말고사가 아닌 중간고사를 골랐습니다. 또 자동차 사고가 아니라 단지 주차 위반 딱지였을 뿐이고 친구가 면전에서 거절한 게 아니라 그저 건성으로 응했을 뿐이지요. 특별히 재앙이라거나 돌이킬 수 없는 사건 같은 건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상황에도 고정 마인드셋은 심각한 패배감과 무기력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에게 같은 사례를 제시했더니 그들의 대답은 이렇게 달랐습니다. 수업도 더 열심히 듣고 주차할 때도 더 주의할 거예요. 친구는 그날 기분이 좋지 않았나 보죠. C+라는 성적은 더 노력하라는 뜻이고 아직 남은 학기에 성적을 올릴 수 있으니 괜찮아요. 이런 식의 대답이 수도 없이 많았지만 이쯤만 해도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그들이 실패에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봅시다. 아주 단순한 대응입니다. 이 수업의 남은 시간 동안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어요. 주차 위반 벌금도 내고 친구와 다음에 얘기하게 되면 얘기를 더 잘해봐야죠. 내 답이 뭐가 잘못됐는지 더 좋은 답이 뭔지 찾아보고 벌금도 내고 친구에게 전화해서 기분 나빴다고 말할래요. 다음 과제물을 열심히 해서 교수님에게 학점 잘 달라고 얘기할 거예요. 주차할 때 더 주의하고 친구에게 뭔 일이 있나 알아봐야죠. 당신이 화를 내는 건 단지 마인드셋의 차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앞서와 같은 일이 벌어지면 누군들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낮은 성적이나 친구나 연인으로부터 퇴짜를 맞는 일 등은 결코 즐거울 수 없지요. 하지만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에게 쉽게 낙인을 찍고 단념해 버리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큰 좌절이 찾아와도 위험을 무릅쓰고 도전을 맞이하고 꾸준히 밀고 나갈 준비가 되어 있지요. 자,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금 아쉬운 느낌이 드실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소개하는 입장에서 여기까지만 소개하려고 하니 참 많이 아쉽습니다. 책의 뒷부분으로 가면 본인이 어떤 마인드셋, 즉 고정 마인드셋에 더 가까운 사람인지 성장 마인드셋을 더 기초로 삼고 살고 있는지 스스로 체크할 수 있도록 어떤 요점을 정리해 놓은 부분도 있고요. 또 마인드셋을 기르는 방법에 대한 유용한 팁들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영상에 성과냐, 과정이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질문을 던져 놓았었는데요. 결론적으로 이 비교는 무의미한 것이고, 과정을 즐기며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는 사람은 그런 사람에게는 성과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결국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잠재력을 발휘해 최고의 성과를 낸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오늘 내가 배우고 성장할 기회는 무엇인가? 라는 이 질문을 항상 떠올리라고 저자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멋진 질문이지요. 오늘 내가 배우고 성장할 기회는 무엇인가? 오늘 내 주변 사람이 배우고 성장할 기회는 무엇인가? 오늘 오디오북을 들으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